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로 강한 위력의 강진이 어제 발생했습니다. 건물 일부가 부서졌고 땅이 갈라지는 등 지난해 경주 강진 때보다 피해 규모가 더 컸습니다. 네, 여진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지진 상황 그리고 전망을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자, 지진 상황을 먼저 좀 종합해 볼 텐데요. 규모 5.4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경주 때보다 규모는 작았습니다만 어쨌든 피해는 더 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후에도 강한 여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에 규모 5.4의 강진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해서 여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규모 3에서 4에 달하는 여진이 오늘 아침에도 발생을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 포항의 강진은 진행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금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 어제 오후 2시 29분이었습니다. 정확히 규모 5.4의 강진이 포항에서 발생을 하게 됐는데 그 전에 7분 전쯤에 두 차례의 전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시 22분경에 규모 2.2와 2.6의 전진이 발생하게 됐고 이후에 2시 29분의 강진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규모 3.6, 3.5, 어제 오후 4시 49분에는 규모 4.3, 그리고 오늘 아침 9시 2분에도 규모 3.6의 여진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지난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역대 첫 번째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었고 이번이 5.4로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가 1980년에 평안북도에서 발생한 5.3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진이 굉장히 좀 위력적으로 크게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흔들림이 전국적으로 관측이 됐는데 이 포항 지역이 위치한 경북 지역이 진도 6이 관측이 됐고 그밖에 강원과 경남, 대구, 울산, 부산 이런 지역들에서도 진도 5, 그리고 전북에서 진도 3, 그밖에 전국 대부분은 진도 2가 관측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번 강진으로 인해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재민이 1,536명, 그리고 부상자는 57명으로 집계가 됐고 그중에서 47명은 귀가한 것으로 현재 파악이 되고 있고요. 시설 피해가 주택 등 사유시설에서 1,100여 건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왔고 그밖에 학교 건물의 균열이라든지 상수관 누수, 그래서 공공시설 피해도 굉장히 컸습니다. 김 기자 말한 대로 그 전진 얘기했습니다만 그게 결과적으로 그게 전진이었다는 아는 거지 이게 본질인지 전진인지는 그 이후에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건요? 네, 이게 이제 지진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예측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첫 번째 전진이 있은 이후에 강한 지진이 잠시만요. 네, 강 기자 먼저 교육부 발표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방금 박춘난 교육부 차관의 발표를 직접 보셨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자면 일단 채점 기간을 원래 19일 걸리던 것을 18일로 단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일주일 수년을 하게 되면은 12월 13일에 성적 통지를 하게 되는데 이게 12월 12일로 하루 앞당겨지고요. 일주일 미루기로 한 것에서 6일만 앞당기기 때문에 12월 12일에 성적 통지를 받으실 수 있고요. 이에 앞서서 그러면 시험을 치고 나서 이의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달 23일부터 27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게 되고 정답 확정은 12월 4일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얘기한 게 수시 모집 일정을 모두 일주일 연기한다라고 했는데요. 수시 모집 일정 원래 전형 기간은 12월 13일이 전형 기간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연기를 하게 되면 12월 20일에 끝나게 되고 수시 합격자 발표도 원래 다음 달 15일에 끝나기로 한 것이 12월 22일에 끝나게 되겠습니다. 정시 모집도 지금 일주일을 연기한다고 말했는데요. 원래 정시 모집은 다음 달 30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일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일주일 바로 연기가 된다면 1월 6일부터 1월 9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수시 모집 기간 중에 추가 모집 같은 경우에도 또 축소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날짜, 정확한 날짜는 조금 더 앞당겨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정시 모집 같은 경우에도 추가 모집 기간을 또 축소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정시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기간이 12월 14일이었는데요. 일주일 그대로 미루면 2월 21일인데 이 또한 앞당겨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일정이 정시 추가 모집 등록 기간 마지막 날이 원래는 2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주일 그대로 연기를 하면 3월 5일까지 대학 교육 일정이 시작하고 나서인 3월 5일까지 이어지는 것이었는데 이걸 적어도 이 앞당겨서 한 며칠 정도는 적어도 최대한 앞당겨 보겠다 이런 것으로 보입니다. 일주일까지는 아니어도 한 3, 4일 정도라도. 알겠습니다. 지금 들어보면 이제 강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수시 외에도 정시 일정까지 다 미루기로 된 거기 때문에
그 대입 전형 일정 전체를 미룰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저희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일단 이번 주에 제대로 어제 수능을 쳤다면 토요일, 네. 일요일에 대학별 고사가 치러지게 되는 것이었는데요. 논술이라든가 적성 검사 이런 것인데 그렇게 되면 원래는 수능을 치고 나서 그 성적에 맞춰서 대학별 고사에 응시하려고 했던 학생들이 반대로 논술이나 적성 검사를 보고 나서 수능을 쳐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이제 맞지 않고 또 학생들에게 또 너무 가혹한 처사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요. 실제로 보면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예정됐던 대학별 고사 같은 경우에 예. 그 날짜에 같이 시험을 치기로 한 학교들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비슷하다거나 또 뭐 지원자 풀이 겹치거나 이런 네.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는 대학들끼리 좀 암묵적인 합의에 의해서 그 네. 날짜를 정한 것이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일주일 미루기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대학별로 뭐 각계 뭐 일정을 미루거나 뭐 당기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또 그게 그 틀어질 수 있겠네요. 충돌하는 위험이 생길 수 있어서 수험생들에게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일정을 늦추는 거에 대해서 반대했던 일부 학교들이 있는데요. 대학별 고사 같은 경우에 논술 그 출제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 출제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다음 주로 연기가 되면 교수들의 개인 일정도 있고 또 뭐 논술 문제를 이제 또 다시 다른 문제를 출제해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미루는 게 좀 힘들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대학별 고사 상황과 또 학생들의 편의 또 공정하고 안정적인 대입 전형을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 미루기로 합의가 된 겁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이렇게 후속 조치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은 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은 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어쨌든 오늘 지금 교육부가 그 상세한 일정을 밝히긴 했지만 그 갑작스런 수능 연기가 바로 어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교육계는 집단 멘붕 상태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아침 뭐 기사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학생들이 이미 내다버린 뭐 교과서나 문제집을 발굴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교실을 정리하면서 이미 버린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이제 공부해야 되는 자료를 찾기 위해서 학교로 다시 돌아가거나 학원에 가서 버린 책들을 찾는 중인데요. 지금 일선 교사들이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그 자료를 만들어서 주거나 배포하면서 적극적으로 도울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채점 결과를 두고 수능 직후에 입시 설명회를 하기로 하고 대관 업무까지 다 마무리를 했는데 전부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일단은 학생들의 심리적 안정과 또 이제 수능 시험 마무리 돕기 위해서 일단 교실들을 개방해서 학생들이 자습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섬에서 수능을 치기 위해서 육지로 건너왔던 학생들 문제가 또 있는데요. 울릉도에서는 34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포항으로까지 일주일 전에 왔습니다. 울릉도 같은 경우는 시험을 칠 수 있는 곳이 없어서 늘 수능 때가 되면 포항에 와서 시험을 쳤다고 하는데요.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바로 일주일 미뤄졌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포항에 있는 해병대 회관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전남 섬 지역의 학생들이 좀 있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에는 또 섬이 200개도 넘기 때문에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제 수능이 일주일 연기되자마자 교육청에서 다 다시 집으로 복귀하라고 일일이 다 전화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오전에도 집으로 귀가하는 학생들의 모습이 기사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요. 짧게 수험생들 남은 일주일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될지 좀 짚어주시죠. 예. 네, 일단 무엇보다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힘들고 긴장되는 건 누구나 다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마음의 위안을 삼고 좀 수험생들이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평상심을 유지하라는 게 그래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조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을 앞두고 시계나 지우개 같은 준비물을 싸뒀을 텐데 그걸 잠시 치워놓고 예. 일주일 전 상황과 마찬가지로 오답 노트나 학습 교재를 펴놓고 또 가방에 넣어놓고 다시 일주일 전 상황으로 그래요. 돌아가서 천천히 공부해왔던 것을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심적인 안정을 좀 취해야 된다. 신경 네.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주일 후에 예. 수능을 보게 되는데 부디 일주일 후에는 이런
여진이 좀 진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 기자, 이번 여진은 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까? 예, 일단 기상청에서는 이번 여진은 수개월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해 경주 지진만 놓고 본다면 1년 넘게 640차례 이상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항의 강진도 최소한 수개월가량은 지속될 수 있다. 지금 이 여진의 우려 때문에 수능을 일주일가량 미룬 상태인데 사실은 경주 지진이 지난해 9월 12일에 5.1과 5.8이 있고 나서 정확히 일주일 만에 다시 4.5의 강한 큰, 여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무쪼록 뭐 수능을 일주일 좀 미루긴 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일주일 내에 좀 여진이 많이 좀 잠잠해지고 강도도 좀 많이 약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